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개회식을 더욱더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주요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안보와 무기체계를 쏘아올린 차가운 기술과 또 따뜻한 대한민국 일상의 행복을 연결하기 위해 내빈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YTN에서 뉴스멘터리 전쟁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국방의 소식을 접하고 국방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인연으로 작년 8회 때도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올해 9회도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방과학기술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는 대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대한민국 첨단 국방과학 기술의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그 자부심을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자리입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은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 이라는 주제로 평상시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조금 더 먼저 접할 수 있고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모전, 체험 행사, 그리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연구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장으로서 더 나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될 개회식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대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간단하게 목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열어주신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이건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나무 상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정영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오 공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손재홍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 이종문 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참모장 김진평 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 김민석 방위력 강화 예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 전재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윤창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방신속획득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각계 기업들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원 의원님, 김영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를 준비해 주신 참가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에도 찾아와 주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방위사업청이 문을 연 지 20회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K방사는 세계 시장이 먼저 찾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연구실과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방위산업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20년 전과 전혀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무기들이 전장의 환경과 규칙을 바꾸고 있고 주요국들은 국방 첨단 과학 기술 확보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한 발 늦으면 따라잡는 데 한 세대가 걸립니다. 국방과학 기술이 이제 군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된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방위산업은 국방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위산업의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매출이 매수 매출을 넘어선 데서 알 수 있듯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재원을 투입하기만 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국방 연구 개발은 첨단 엔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서 보듯 군수 영역을 넘어 민군 공통의 최첨단 기술 개발을 견인하는 국가 연구 개발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올해 대제전의 주제를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환을 이끄는 힘은 민과 군이 함께 만드는 기술의 선순환입니다.
민간에서 발전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국방으로 들어오고 국방 연구개발의 성과는 다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흐름이 더 빨라지도록 낡은 규정과 절차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제전에는 그 흐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창업경진대의 본선 무대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국방기술로 미래를 겨루고 국방 AI 개발자 세미나와 미래도전 국방기술 컨퍼런스에서는 내일의 전장을 준비하는 기술이 논의됩니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방산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이 그래서 더욱 뜻깊습니다.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넓혀 젊은 인재들이 국방기술에 도전할 길을 더 많이 열겠습니다. 가족과 학생 여러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곳곳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국방과학을 처음 만난 아이들 가운데 이 산업을 이끌 과학자와 창업가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흘간의 대제전이 국가를 지키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이끄는 기술이 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사로 대제전을 열어주신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축제를 즐겨야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님께서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원입니다. 우선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가 벌써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할 때 그 여러 가지 직원들 신분 전환 문제나 이 관련해서 공청회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2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감회가 좀 남다르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방위사업청의 역할,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이 제가 기자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벌써 또 9번째 됐다고 그러니까 또 놀랍기도 한데요. 제가 기자 시절에 유용원의 군사세계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무기에 관심이 많았던 이른바 밀떡 출신이고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이란 그 행사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많은 군사 마니아들이 또 이제 반겼던 이런 또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국방과학기술이 이 군사력에 있어서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인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작년하고 올해 이제 2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드론 업체도 3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저뿐 아니고 아마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의문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몇 달 못 버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얼마 됐습니까? 4년을 넘겨서 5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6.25 전쟁보다 더 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죠. 거기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전력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드론, 로봇.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뿐 아니고 지상, 해상, 그러니까 해상의 드론, 무인 무기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그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난 직후에 끊임없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실전 경험, 노하우, 드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 방위사업청을 포함해서 우리 군 업체 지금 육본에서도 와 계시고 해병대에서 합참에서 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지금 뭐 민감해서 못 간다고 하신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꼭 국방과학기술 측면을 포함한 전원 분석반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법안과 예산 같습니다. 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 또 방위사업청 등과 협조해서 첨단전력법을 조만간 여야 공동 발의할 예정인데, 최대한 제가 국회에서 이러기저러면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축하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용원 의원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입에서 밀떡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훨씬 더 친근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축사문은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방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과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에 헌신하고 계시는 산학연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제전은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 전시를 비롯해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만큼 연구개발 현장의 값진 결과를 국민께 널리 알리고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드론과 무인체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첨단 군사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효적인 대응 역량을 요구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미래 전장의 성패 역시 첨단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실제 전력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도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전달 주신 진성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을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하신 내빈 여러분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서 1열에 앉아 계신 내빈 여러분들과 2열에 민군협력진흥원 손창희 원장 직무대행,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지상영 연구원장 직무대행, 기획예산처 김민석 방위력 강화 예산과장님, 방위사업청 윤창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사업국장님, 방위사업청 정재준 기반전력사업본부장님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렬과 한 줄로 다 사진에 담겨질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요쪽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가셔야 네, 카메라에 잘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 줄로 담기면 더 꽉 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몸을 틀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상태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여기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에 계신 이쪽 분께서 좀 더 가운데 쪽으로 네,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까요?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포즈 있죠? 오른손 가슴 위쪽으로 올리셔서 화이팅 포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잘 남겨진 것 같습니다. 다시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과학기술의 높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모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미래 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등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방과학기술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던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공모 부문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 무기체계 디지털 그림 부문과 국방과학기술 미래비전 영상 부문 두 가지입니다. 시상 내역은 부문별 3점으로 방위사업청장 수여될 예정입니다. 그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그림 부문 양하진, 김남준, 김재하팀, 김혜창, 김소피아. 영상 부문 차대호, 배유미, 강영훈팀, 김우민입니다. 시상은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청장님께서 개회사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이 자리에 미래의 국방산업을 이끌 아이들이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다파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상상하는 미래 무기체계 디지털 그림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디지털 그림 부문 최우수상 김남준, 김재하, 양하진 팀. 귀하는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다파 아이디어 공모전 디지털 그림 부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작품성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상장과 꽃다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네, 세 분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청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네, 청장님 오른편에 서주시고요. 좋습니다. 상장을 펴서 가슴 쪽에 올리면 사진에도 예쁘게 담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실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카메라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잠시 대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상장 디지털 그림 부문 우수상 김해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상장 전달드리고요. 꽃다발 받아주실게요. 네, 앞에 바라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상장 디지털 그림 부문 장려상 김소피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 양과 청장님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림 부문 전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피아 양 다시 자리해 주시고요. 앞서 수상하신 네 분 나와주시면 청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세 분은 오른편에 서 계시고요. 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가운데로 살짝 붙어주시고요. 아, 그럴까요? 요 세 분이 팀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좀 붙어주세요. 네, 해창군.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 옆쪽으로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다파 아이디어 공모전 영상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 미래비전 영상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상장 영상 부문 최우수상 차대호. 귀하는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다파 아이디어 공모전 영상 부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작품성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받아주시고 앞에 카메라 바라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방과학기술 미래비전 영상부문 우수상입니다. 상장 영상부문 우수상 배유미, 강영훈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꽃다발 함께 받아주시고요. 상장 펼쳐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부문 장려상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대리 수상해 주십니다. 상장 디지털 그림 부문 장려상 김우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상장 펼쳐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부문 수상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만 먼저 사진 촬영하고요. 이후에 다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림 부분 수상자 모두 나오셔가지고요. 영상 부분, 그림 부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요 오른편보다는 왼편 부분에 좀 많이 쓰시는 거를 기사님께서도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아이 한 명은 저쪽으로 갈까요? 괜찮습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살짝 왼쪽으로 2걸음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왼편에 계신 분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좋습니다. 앞에 파란색 테이프 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수상자분들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자리로 돌아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장님께는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 장려금은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자의 공로를 격려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 기술위원, 이동호 수석연구원. 네, 이 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도 드려야 하니까요. 이 부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금상 수상과제 2건에 대해서 대표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상에 앞서서요, 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 학연부문 금상인데요. 드론 등의 저전력 미약 신호와 저피탐 레이더 위협을 탐지하고 펄스 내 복합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위협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원진 기술위원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수상을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학연부문 금상, 과제명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기한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방산 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 기술과 기능을 발달시켜 국방력 강화와 방위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 금상입니다. 사변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투관리 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실시간 교전 통제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해군의 핵심 전투력 강화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자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동호 수석연구원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국가연 금분 금상, 과제명 울산급 배치3 전투체계 체계 개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전달 드리고요. 앞에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 수상자 2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분입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2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공식적인 개막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미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6분을 단상에 모실 건데요. 이 6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군 여러분들, 방위사업청, 국회, 기업, 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6분이 올라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그러면 6분을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회의원님,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정영순 소장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남우 상근 부회장님, 국방과학연구소 이건완 소장님, 공모전 수상자 양하진 어린이, 이상 6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퍼포먼스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걸음 할 때마다 큰 박수를 해주시면 그 힘이 함께 모여질 것 같습니다.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양하진 어린이,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정영순 소장님,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님,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회의원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남우 상근 부회장님, 국방과학연구소 이건환 소장님,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무대의 6개의 디지털 포디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군, 방위사업청, 국회, 기업, 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6분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터치 버튼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둘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내리시는 분도 있고 셋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6분이 합을 모아서 딱 눌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 둘, 셋을 같이 외쳐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에 계신 분들도 외칠 준비 되셨을까요? 아무도 다 꿀을 드셨을까요? 외칠 준비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모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의 개막을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을 함께 완성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함께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요. 대표하신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되겠고요. 사진 촬영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로 화이팅 포즈 할까요? 3일간에 더욱더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분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사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이 K방산의 위치는 정말 세계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5년 전과는 정말 많은 모습이 달라졌는데요. 그만큼 자부심도 높아지고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이 다 필요해서 그 모습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K방산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의 개회식의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또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앞서서 이번 대제전 안에 세미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회식에도 귀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조금 알려드리면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학교 김영호 공과대학장님을 모시고 행사의 슬로건인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높은 급의 강연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공과대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오신 군, 산, 학연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대제전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 그리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환영사에서 이 민간을 환영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 이름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40명 교수와 7,000명 재학생, 학석사를 다 포함해서 학석 박사를 다 포함해서 7,000명 재학생을 대표를 해서 기조 강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대제전의 슬로건은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입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15분 동안 왜 지금 이 한 문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정세와 전쟁의 교훈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산학연 그리고 대학,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짤막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안보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지금 한 세대 동안 세계 질서를 지탱하던 규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 경쟁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고 그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이제 영토나 인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 이른바 기술 패권의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 과학기술계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원천 기술. 둘째, 이중용도 기술의 속도, 민간과 군을 넘나드는 이중용도 기술, 그것도 압도적인 속도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술 주권, 그리고 공급망 자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대학의 랩, 즉 연구실 안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전쟁 양상의 교훈을 살펴보면 아까 유영원 의원님께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셨지만 2022년 연간 5,000대에 불과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2025년에는 430만 대로 늘었습니다. 전장은 이미 무인지대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요격 미사일을 수천 달러의 드론대가 소모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비용의
비용의 교환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게다가 민간의 상용 드론과 소프트웨어가 며칠 만에 무기로 바뀌고 AI가 표적을 식별합니다. 이 전쟁은 지난 반년 사이 또 한 번 달라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AI 칩을 탑재하면서 제밍에 벗어나 러시아 후방까지 타격을 했고, 반대로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스타링크마저 차단되었다는 뉴스가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는 120만 명에 이릅니다. 과학기술이 전황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이란의 12일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 비밀 드론 기지를 심어서 개정과 동시에 방공망을 마비시킨 뒤 지휘부와 핵 과학자를 아주 정밀하게 제거했습니다. 정보와 드론 그리고 공습이 하나의 작전으로 융합된 것입니다. 이란도 미사일 550발과 자폭 드론 1000대로 반격했지만 전쟁의 향방을 가른 것은 물량이 아니라 정보와 정밀성 그리고 속도였습니다. 두 전쟁을 관통하는 교훈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AI 자율, 무인, 유무인 복합, 저비용 대량 생산, 정보 감시 그리고 정밀성, 마지막으로 신속 획득,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적응성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5가지가 모두 첨단 과학기술의 문제이며 동시에 어느 하나도 정부나 군만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 경제와 과학기술계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올해 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 경제가 아시다시피 바로 흔들렸습니다. 이제 에너지도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반도체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독보적 경쟁력을 이룬 것처럼,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이룬 것처럼 남이 갖지 못한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고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안보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방위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2025년 우리 방산 수출은 아시다시피 154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60% 넘게 늘었습니다. 나토 시장에서 미국에 이은 상위권 공급국이 되었다는 신문 보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30년이 되면은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무엇을 자각해야 할까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분명한 자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기술은 일부 전문가의 변방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한복판에 있는 주체이고 주제입니다. 연구자 한 사람의 알고리즘이 수천 명의 병사를 생명으로 지키고 하나의 원천 기술이 수십조 원의 수출로 이어집니다.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주역이라는 자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대제전에 함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방에서 그러면 산하관의 역할을 하나의 사이테이션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그의 책 기술공화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엘리트는 국가의 방위에 참여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그가 지적한 것은 기술 진영이 그동안 소비재 산업에만 몰두했고 자신들을 키워준 국가에 대한 책무를 잊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로 국가와 국방에 기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학연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뛰어난 두뇌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이 국가의 안보로부터 비켜서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위태롭습니다. 지금이 바로 산, 학, 연. 이 세 개의 주체가 국가와 국방에 기여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선 부대가 확인한 문제, 그 문제가 빠르면 몇 주 만에 완전히 개선된 기술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기를 우리의 순항 주기는 아직도 수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의 격차가 곧 전력의 격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이 중에 대학의 역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는 산학연 다른 주체가 대신하기 어려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의 성과에 쫓기지 않는 원천과 기초의 깊이, 이것이 있고요. 둘째는 사람, 즉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이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개방 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봤을 때 저 대학의 역할은 앞으로 분명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10년 후에 전장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 곳을 내다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그 미래를 감당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이 국방에 대한 책임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이자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아탑 안에 머무는, 연구실 안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국가라는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걸어나가는 지식, 대학은 그 다리,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저는 공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멋진 가치입니다. 저는 공학이 이런 임무를, 역할을,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정부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을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 R&D 예산을 최대 30조 원, 그리고 방위 사업을 25% 이상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소요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는 자율형 R&D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산학연에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람되게도 정부의 세 가지 요청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용인하는 장기적, 안정적 투자입니다. 둘째, 국방 데이터의 개방과 혁신적 개방과 통합 관리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중소 벤처와 대학에도 문을 여는 개방형 획득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획득의 속도입니다. 개방형 획득 제도와 획득의 속도, 이것이 있어야 규제가 아니라 신뢰로, 통제가 아니라 자율로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끝으로
다소간 약간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제전의 주제 안에는 산업으로서의 국방과 안보로서의 국방,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점이 들어 있습니다. 70여 년의 평화 속에 우리는 국방을 제가 보기엔 산업의 언어로만 풀어왔습니다. 즉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 그리고 또 사후 책임들을 강조한 나머지 시급성, 선택과 집중, 실패를 감수한 도전, 이러한 것들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한번 성찰을 여기 계신 분들께 제안해드립니다. 이런 사이에 대학의 국방공학은 논문도 잃었고 학생도 잃고 민간에서 특히 대학에서의 국방공학 연구는 정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매듭을 산업과 안보 두 방점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대학 자체에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국방공학센터가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있는 국방공학센터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교육, 역량을 결집해서 없는 전공이 없는 2,400명의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교육, 역량을 결집해서 국방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통합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확장 시작하자마자 2년 전에 우리 공과대학 340명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방공학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 제게 답변을 주십시오. 놀랍게도 일주일 안에 97명의 교수님들께서 국방공학을 연구했거나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싶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수가 100명이면 공대에서는 못 잡아도 대학원생이 500명이고 많이 잡으면 1,500명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또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에서 만드는 R&D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러한 대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오늘 오후만 보더라도 저희가 미래국방 R&D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강한 국방은 정부의 예산만으로도 기업의 기술만으로도 대학의 지식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학, 연, 군, 정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대제전이 국가를 지키는 기술 그리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렴단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추가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상상의 주역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감사하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기조 강연해주신 우리 김영호 공과대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공학의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국방공학까지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됐지만 그만큼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아낌없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도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오늘 오후에 또 미래국방 컨퍼런스도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꼭 한번 참석하셔서 중요한 이야기들 잘 전달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로써 제9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회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후 내외 귀빈 여러분께는 안내에 따라서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안보를 이끌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직접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제전은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국방과학기술이 우리의 안전한 일상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전시장 투어를 통해서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국방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